이번에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특검 조사를 한 13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뭐 기자들 만날 때 장면이나 아니면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장면들은 당당해 보였어요. 당당하다고 스스로가 말을 했었고, 전당대회 도와달라는 말 한 적이 있느냐, 말 맞추기 시도를 했느냐 등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도 얘기를 했고, 차명폰으로 윤영호 씨와 통화를 했느냐, 이 질문에는 답 없이 그냥 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JTBC 보도 내용들 좀 얘기를 하자면 2022년 1월에 여의도의 제법 고급 중식당에서 윤영호, 권성동 두 인물이 만나는데, 만나기 2시간 전에 통일교회 재정 담당을 하는 사람이 이 윤영호 씨 부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현금 뭉치 한 4-5개 사진을 찍은 게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특검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윤영호 씨 다이어리에 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또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이고, 이 만남 뒤에 윤영호 씨가 또 권성동 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이런 문자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증거로서는 빼박 아닙니까? 차고 넘쳐요. 본인이 없는 죄는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없는 죄는 만들 수 없지만 있는 죄는 단죄하고 처벌받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돈 사진까지 찍고. 왜냐하면 돈 주는 사람은요, 이걸 수표로 주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나 보험을 드러나야 돼. 얘가 진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 문자까지 보낸 거예요. 사진 찍고 요긴하게, 지금은 조금 드렸지만 더 드릴 테니까 요긴하게 쓰세요. 만약에 돈 안 받았으면, 어제 들어갔을 때 당당한 태도대로 안 받았으면 무슨 말이냐, 누구를 엮어 넣으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냐, 이런 문자 보내지 말아라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예. 차명폰이 딱 압수수색에서 드러났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개설한 거예요. 너 이거 누구랑 통화했냐? 윤영호 씨한테 물었어요. 권성동이랑 통화했다라고 진술까지 확보된 거예요. 이렇게 내빼는 게 상책이 아닐 겁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뭐 보면 저기 왜 저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온 것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한학자 총재가 그렇게 그 금일봉을 줄 때 뭐 100만 원 단위부터 해서 뭐 수억까지도 금일봉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영호라는 사람이 세계본부장으로 있을 때 한학자 총재한테 이제 매일매일 특별 보고라는 걸 올렸다는데, 그 파일을 특검에서 다수 확보를 했는데 권이라는 글자가, 권성동이 아니라 건이라는 글자가 수차례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건 대선 이후에도 등장을 한다. 뭔가 있잖아요. 뭔가 이 특별보고라는 이 파일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권성동 의원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황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체포동의안까지 간다면 국회 상황은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진단을 해야 될까? 체포동의안은 뭐 150석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지금 의석만으로도 이제 가능하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인권위원 부결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관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그대로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의 그 장동혁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공당이라든가 제도권 정당이라고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떠들어라 내란 세력들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권성동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권성동 의원이 물론 거짓말도 지금 한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뇌물 같은 거를 줄 때는요, 이 통일교에서 그 윤영호 씨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윤영호 씨의 위치가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물론 2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 정원주 씨라고 하는 그 정말 실질적인 그 비서가 들어오면서부터 되게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애매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애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 뭔가 자기가 돈 심부름인가 뭔가 배달 심부름 같은 걸 할 때 나 절대 돈 안 띄어먹었다. 나 절대 네가 시키는 거 그대로 다 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인 물증을 다 만들어 놓는 뭐 예를 들면 거야.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윤영호 씨가 특히 수첩에다가 되게 꼼꼼하게 적어놓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달 사고 났다는 의심을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더 큰 건데 여기도 보게 되면 뭐 아까 뭐 작은 거 들어서 그렇지만 잘 써달라 그랬다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거 줬다는 거잖아요. 큰 거 한 장이라고 써놨고, 또 그거 이외에도 그 한학자 씨가 준다라고 하는 그 뭐 사진, 쇼핑백 사진,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 얘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못 받았는데 모르는데요라고 이제 하면은 자기는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도 생각하겠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2중, 3중, 뭐 10중의 그런 잠금 장치와 안전 장치를 해놓는다는 거고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은 자기네들끼리는 다 이미 빼박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면서도 마치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놓는데 뇌물죄에서 안 걸리고 그냥 안 받았다는 그 말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서 살아남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어떻게 빠져나갔을지 몰라도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은 빠져나기가 매우 곤란지경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윤핵관과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는 괜찮다? 또 내지는 우리 의원들이 날 막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오산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과거 강원랜드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이는데도 빠져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련해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주요 인물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뉴스를 계속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김충식입니다. 열린공간 TV가 꾸준히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 또 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또 토대로 다른 언론들도 지금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지난해 그 4.10 총선 당시에 김건희 씨한테 어떤 특정 인사를 국민의힘 비례의원으로 이제 추천하려고 했던 그런 문건들이 계속 뭐가 나오고 있는 양평 창고 있잖아요. 그 거의 보물 창고 같아요. 거기. 거의 화수분. 거기서 발견이 됐다는 건데 뭐 문건을 보면 여사님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비례로 국회에 진출시켜서 필요시 활용하셔라. 두 분의 장자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뭐 여기서 잠깐 상식 장자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장자방은 유방의 참모였던 장량을 이야기하죠. 장량. 장량은 원래 유방과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암살을 못하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유방의 휘하에 가가지고 장자방 역할 장량이 이제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방이 다 잡아먹는 거 사냥개 잡아먹는 거 토사구팽. 토사구팽을 하는데 장량은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 유방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장자방입니다. 그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얼마나 좋아. 좋은 방송 아닙니까? 정말 던지면 상식이. 우르르 사전에 원고에도 없던 내용이에요. 와,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었어요? 가슴 속에 있나? 뭘 가슴 속에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는 게 그냥 말하면 여기서 어렁 나오는 거예요.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이 칭찬이에요. 그래요? 공격인 줄 알았어요. 지금 되게 방어적이잖아. 자, 이렇게 그러니까 김충식 씨가 누군가를 추천해서 의원으로 써라. 혹은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인데 여기서 거론됐던 이 A 씨라는 사람은 실제는 비례가 아닌 국민의힘이 좀 보면은 험지로 분류될 수 있는 경기도 모처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탈락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하는 것도 웃긴 건데 그걸 무슨 대통령이나 아니면 공관위원장이나 당대표나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한테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는 이 판을 완전 노다지로 본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데 이게 다 돈 내지는 본인의 이권과 연동돼 있다고. 일말이 드러난 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영선 공천이었고 그때도 공짜로 3억이 넘는 여론조사 그걸 받아봤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보겠죠. 그리고 김건희한테 보고할 대상이 김건희라는 걸 이 맥락과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한테 연주를 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고 아마 김건희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이 인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험지에 나가가지고 어쨌든 이제 패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하나일까요? 지금 이 사람도 최은순의 집사예요.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김건희한테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명태균, 지금 이 김충식. 아마 이거는 정말 고구마 줄기의 일부에 불과할 거다. 아니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때 김건희 씨가 찍은 사람들이 다 최고위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 이번에는 김기현을 당대표로 하고 박성중 그다음에 조수진 그다음에 장례찬을 최고위원으로 정리하죠.
그때 이제 이게 김건희 말이었다는 거잖아요. 박성중 빼곤 다 됐어요. 다 됐다는 거죠. 실제로 됐죠. 그게 김건희가 그렇게 정리하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뭐 장기판에 말 이렇게 옮기듯이 본인이 완전 자기가 여기 갖다 꽂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것 같아요. 실제로 됐고. 거기서 우리가 의심해봐야 될 건요. 국민의힘의 이른바 지역위원장들 통해서 당원들이 관리돼서 그렇게 됐는가? 아니면은 신천지, 통일교 같은 특수부대가 존재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의지가 있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들, 네.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는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검이 어허. 국민의힘 압수수색할 때 제대로 하라라고 제가 잔소리를 했던 겁니다. 예. 시기를 국민의힘 대선 경선까지도 확대를 하고요. 2021년 9월 달에 국민의힘 경선 룰이 바뀝니다. 그렇죠. 당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당원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예.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에서. 그리고 지금 김충식 씨 관련해서는 뭐가 많잖아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수첩에 적힌 내용들입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보면 2024년 4월 정땡땡 비서 용산 김여사 12시 캄보디아 뭔가 뉴스에서 많이 듣던 단어들 아닙니까? 여기에 그리고 이제 DMZ 평화공원 사업 관련해서 무슨 행사를 진행할 때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사단법이 맞아요. 있다고 해요. 이 법인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데 4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통일교하고 연결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캄보디아에서 얘기할 때도 평화공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DMZ 안에 평화공원 만든다는 거고 그 UN 제5 사무국 유치라는 게 이제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같은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보이는 말레지아라고 이제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전투기 뭐 36대인데 18대씩 나누어져 적혀 있는 거 그리고 도입하는 날짜 같은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실제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됐어요. 야,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거는 이거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수첩 내용을 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보도 내용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는 그냥 단순히 넘길 수준은 아니다. 아니죠. 다 하나하나 봐야 돼요. 이거 동아일보 단독에서도 이 DMZ 평화공원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적시를 해가면서 통일교의 현안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또 문성명 뭐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비서진으로 그렇죠. 예,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이런 국가의 국정을 이권으로 본 거예요. 아하. 이거는 정치 결사체가 아닙니다. 그냥 이익 공동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고 진짜 파헤쳐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왜 저 노상원 관련해서도 이 사람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맞아요. 무슨 네. 이것도 무슨 DMZ 관련된 전시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 때 노상원이 그 개명 전에 썼던 이름 노용래 장군이 후원했다라는 그런 봉투들로 나온 게 있고 왜 이게 보면 노상원이 그 YP 프로젝트인가요? 뭐 윤석열 프레지던트 만드는 프로젝트 뭐 이런 걸 문건을 만들었던 게 확인된 게 이미 있었던 것이고 노용래라서 그런지 YR도 있어요. 용래 약자네요. 그러니까 뭐 유치하다. 언제 뭐 YS DJ 시절의 이야기처럼.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뉴스들, 내란 관련된 혹은 뭐 각종 게이트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뉴스들에 그 동안은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충식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설의 소문이 실제로 오늘은 최은순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은순이고 김건희는 그 뭡니까 대기업의 영업 담당이고 윤석열은 포섭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수단.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간이 그런 얘기들까지 들릴 정도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에 제일 뒤에 있고 제일 꼭지점에 있는 게 김충식일 수도 있다. 이분이 무슨 도사라면서요, 무슨 여기도. 아니 도사는 아니고 호가 락천이래요. 락맨? 락천. 락맨 락앤락이 아니라 락앤락이 아니라 락천. 락천.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김건희 씨네하고 사이가 멀어졌다는 주장이에요. 스스로가. 아우. 그럼 뭐 좋겠네. 멀어졌다는 것도 뭐 이게 그 얘기가 있긴 있다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주변을 맴돌면서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팔고 다녔던 사람 정도로 이제 평가하는 이제 지금의 야권 인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뭐 수첩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히 뭔가 오히려 구린데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것 그렇죠. 같잖아요. 예, 자기네들 예.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파면 자기네들 일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노상원 씨도 2015년 전시회 때부터 관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노상원 씨라든가 건진법사 폰이 그 김건희께 발견된 게 2014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부터 윤석열이 고위 검사 시절일 때부터 자기들이 팀을 짜가지고 경제 공동체 그리고 그 경제 공동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계속 진급시키고 권력의 핵심부로 밀어넣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 설계인 것 같아요, 나는.